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호입니다. 저는 지금 메르스 벤츠 GLB와 GLA의 지금 시승 행사에 와 있는데요. 이곳 양평 일대에서 지금 두 개의 차량을 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좀 시승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차량 모두 이제 메르스 벤츠 SUV 라인업의 좀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차량이 GLB고요. 이 차량이 이제 GLA입니다. 뭐 디자인의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G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SUV 라인업 가운데서도 좀 독특한 형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차량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GLA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모델입니다. 좀 2세대 모델로 거듭나면서 차량의 형상 자체가 레이아웃 자체가 조금 SUV 모델과 조금 더 흡사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더 전고가 낮은 차량이었는데 반해서 이제 휠베이스라든지 전고를 높이면서 조금 더 실내 공간의 거주성도 확보를 하고 차량의 레이아웃 자체도 조금 SUV다운 모습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하부에 조금 와이드한 형태의 범퍼 디자인 같은 것도 특징이긴 한데 뭐 역시나 뭐 엔트리 모델이다 보니까 이 하부에 이런 부분도 다 막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의 이제 그릴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AMG 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 모델과 1세대 모델과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측면 부분의 프로포션이겠죠. 앞뒤 오버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면서 이제 실내 거죽성을 좀 높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서도 이제 보닛 상단에 보면 이제 파워돔 형태의 디자인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강한 선이 있는 측면 라인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면 자체가 굉장히 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과 좀 디자인이 좀 어느 정도 좀 바뀌었죠. 그리고 하부에 뭐 범퍼 같은 경우에도 공격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차량 외부에서 봤을 때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차량의 적재 공간 자체는 이게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 적재 공간 자체의 쓰임새는 뭐 괜찮은 수준입니다. 2급의 뭐 SUV 모델들에서 뭐 볼 수 있는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 차량의 하부에는 작은 또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수리 킷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열 공간으로 가서 한번 1열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실내에서 주도적인 디자인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두 개의 화면 모두 이제 10.25인치이고요.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GL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계기판 같은 경우 상단에 그 빛을 막아주는 이 카울 같은 게 있기도 한데 지금 GLA 2세대 GLA는 이 카울이 사라진 아주 깔끔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최신의 메르스 벤츠의 이 터치 방식의 이 버튼이 적용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화면이라든지 계기판의 디자인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이 터빈 형태의 이 송풍구 디자인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죠. USB는 이제 C타입이 적용되고 앞쪽에도 하나가 있지만 이 안쪽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두 다 C타입이기 때문에 C타입 케이블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패드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G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수석 앞쪽에 카본 형태로 된 그런 디자인 요소들도 더해져 있고요. 시트의 방향 조절 레버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많이 보셨죠? 차량의 도어 트림 위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뭐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그 다른 상위 트림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1열 공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좀 휠베이스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덕분에 2열 공간에 굉장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AMG 패키지가 적용된 만큼 가운데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 그리고 끝에는 이제 가죽 재질, 인조 가죽 재질의 이런 시트 1열과 2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번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앞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 또다시 작은 수납 공간과 USB 포트 C 타입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트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뭐 주먹이 두 개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 하나 이상이 좀 들어가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노라믹 루프가 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에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이 거주성이 굉장히 좀 좋아진 게 확연히 좀 티가 납니다. SUV 모델답게 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트는 4대 2대 4로 폴딩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 스키스루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별도의 이제 암레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컵홀더도 따로 있지는 않네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GLB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벤츠에 추가된 SUV 라인업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처음 들어온 모델이죠. 지금 앞서 보였던 GLA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가진 이 엔트리급 SUV였다면 이 GLB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승객을 태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실내 공간, 그리고 활용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개발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 더 좀 네모난 형태로 이렇게 구성된 뭐 디자인 요소라든지 차량의 모습, 외관 모습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GLA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날렵한 이 리어행과 오버행이 짧은 모습, 이런 것은 뭐 GLA와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차량의 전고라든가 뭐 휠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차량의 크기 자체도요, 뭐 GLA보다는 크고 GLC보다도 작긴 한데 GLC와 차량의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전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을 수 있는데 전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GLB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도 헤드룸 공간 같은 것, 그리고 실내 공간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장점, 이런 게 있겠죠. 일단 전면부 한번 디자인 살펴보면요, 역시나 이제 AMG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라이트 그릴 적용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약간 크롬 장식도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렇게 좀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끌죠. 전반적으로 좀 오프로더답게 좀 네모난 이러한 형상, 그리고 차체 자체도 좀 네모난 형태를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피제로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을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더 전고가 높게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루프렉까지 모두 전고로 따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 재원상으로 봤을 때 차량의 전고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로서의 성격이 좀 강조된 부분이 이런 도어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열어보면요, 이렇게 차량의 도어 하부까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승객이 내릴 때 이제 차 도어에 묻어 있는 뭐 오염 물질이 이 바지 뒤쪽이나 뭐 이런 곳에 묻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오프로드의 좀 성격이 좀 강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모습을 봐도 좀 각진 형태의 이러한 GLB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에서처럼 역시나 리어 범퍼 하단에 이렇게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배기구, 아주 가로 형태로 긴 배기구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러한 립도 좀 추가가 돼서 좀 외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자, 전동식 게이트가 역시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GLA보다는 이 적재 공간 자체에 여유가 많이 있죠. 한 200리터에서 150리터 정도 더 많은 짐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납 공간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면은 작은 수납 공간과 함께 마찬가지로 타이어 수리 킷들, 그리고 공구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좀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그 리어 범퍼와 이제 적재 공간 사이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살짝 걸치고 이제 밀면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크롬 도어 장식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크롬에 대한 크롬 사용이 확실히 좀 GLA보다 많은 부분을 곳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GLB는 좀 더 다양한 시장에 좀 대응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롬 장식들이 좀 더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2열 시트를 따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이 트렁크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B의 실내 공간 하면 살펴볼 텐데요. 지금 앞서 보셨던 사실 GLA와 실내 공간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몇 가지 뭐 디자인 요소들이 좀 추가된 것 빼고는, 특히 도어 형태 같은 경우에는 GLA와 완전히 좀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을 많이 GLA와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조수석 앞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센터 콘솔의 옆쪽, 이런 부분에 조금 독특한 형상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이 형태가 상당히 좀 강인한 금속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프로더에 맞는 디자인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가운데 있는 세 개의 이 손풍구 디자인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뭐 GLA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25인치의 계기판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커넥티드 형태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GLA와 마찬가지로 뭐 계기판 상단에 뭐 카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GLA도 그렇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조금 크기가 다른 이 컵을 좀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눌러서 고정 고리를 꺼낼 수 있는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터치패드로 조작할 수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하단의 구성도 뭐 동일합니다. 안쪽에 이제 USB C타입의 포트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앞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C타입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죠. 자, 2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도 역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GLA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머리 공간이라든지 발을 놓는 공간에서 굉장히 좀 여유가 많이 생긴 부분을 한눈에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구성 자체는 사실 GLA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공간 자체의 공간감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끈을 당겨서 4대 2대 4로 접을 수 있는 시트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만 눕혀서 스키스루처럼 좀 긴 짐을 실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LA와는 다르게 이쪽에 또 암레스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컵홀더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GLA와 똑같죠? 위에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에 수납 공간과 USB 포트 C타입 두 개.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한 두 개 정도가, 두 개 조금 더 되는 이 공간, 무릎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헤드룸 공간에서는 뭐 확실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GLA보다는 확실히 머리 공간이 많이 좀 남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뒤쪽에도 이제 도어 트림에 앞쪽에서 보았던 이러한 손잡이 장식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GLA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로 분할된 형태의 이 루프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2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GLA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LA는 이제 메르스 벤츠 SUV 라인업의 막내 모델입니다. 과거에 이제 1세대 GLA가 있었고, 이제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차량이 바로 2세대 모델인데요. 사실 1세대 GLA 같은 경우에는 좀 세단보다는 높고, 이제 SUV보다는 좀 차체가 낮은 약간 좀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 형태를 좀 추구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GLA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SUV에 가까운 이런 차량의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의 뭐 전고라든지 지상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아지고, 또 지금 시승하면서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시트의 전고 자체가 많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휠 베이스는 또 늘어나면서 뭐 차량의 전반적인 좀 실내 공간의 활용성도 높이면서 이제 운전자의 전방 시야 같은 것도 좀 탁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세단처럼 조금 몸을 숙여서 타기보다는 조금 더 타기 쉬운 형태로 차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GLA와 GLB 모두 같은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0 모델도 있고, 또 GLB 같은 경우에는 220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250 포매틱 차량이고요.
직렬 4기통 2.0L 이제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22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7. 그리고 GLA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하는데 6.7초입니다.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가속 성능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가속 페달을 발을 실으면 생각보다 이 몸놀림이 상당히 좀 민첩하고 초반에 발휘되는 토크도 사실 그 초반에 발휘되는 토크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의 막내 SUV이긴 하지만 뭐 동력 성능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가 조금 특이졌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런 모드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추가됐거든요. 이 오프로드 모드를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구동력 배분이 이제 5대5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구동력 배분이 8대2, 앞쪽이 8, 뒤쪽이 2까지 이제 조절이 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륜으로만 이제 전륜 100% 힘으로 이제 구동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후륜으로 힘을 많이 실어줍니다. 7대3까지 이제 바뀌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 구동력을 5대5까지 이제 배분을 해주면서 좀 홈로드 주행할 때 굉장히 좀 주파성이 좋은 이런 모습도 이제 새로운 2세대 GLA부터 이제 더해지게 된 거죠. 홈로에서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막히는 시내를 좀 벗어나서 좀 속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추석 전주라 그런지 차량이 정말 많이 막히긴 하네요. 지금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밑에 차량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엔진음 이런 것들이 상위 모델만큼 이렇게 벤츠의 정숙성 이런 것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잘 억제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되네요. 물론 이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2.0L 엔진,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 음색 자체가 약간 좀 가랑가랑한 조금 하이톤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을 해보면 엔진 앞쪽에서, 모니 쪽에서 이제 승객 객실 쪽으로 좀 엔진 음도 많이 좀 확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 같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정속 주행을 중고속 영역에서 좀 정속으로 주행하다 보면은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이 가장 좀 크게 들리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이제 8단 DC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개발돼서 처음으로 이제 GLA와 GLB에도 적용된 이제 변속기인데요. 굉장히 좀 다단화된 변속기죠. 이제 고속 주행 시에 조금 속도를 높여서 이제 변속을 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내 주행 같은 데서 이제 1단부터 2단, 3단 이 부분을 오가는 이제 변속 상황에서는 아주 종종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퉁퉁 하는 좀 히스테리한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매번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영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 변속을 가져가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좀 엔진과의 궁합도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0L 이 가솔린 엔진 자체가 엔진 회전수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올리고 출력도 중고속 영역에서의 출력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나오는 이러한 엔진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네요.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GLB 250 포매틱 모델입니다. GLB의 한번 시승 느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로 윗급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질감 자체가 이 앉는 순간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히 좀 느끼게 되네요. 이 GLA보다 확실히 좀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요. 이 대시보드가 아까는 제 한 요 가슴팍 정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요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높이까지 이 대시보드가 좀 내려와 있네요. 그것 때문에 좀 내려다보는 이러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 이 GLB의 시트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L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A필러 쪽이 많이 좀 누워있는 형태였죠. 하지만 GLB는 좀 더 많은 각도로 좀 서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전방 이 위까지 보여지는 이 시야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측면 쪽의 시야도 확실히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GLA와의 차이점이라면
뭐 오프로드 모드의 주행 모드가 있는 것은 GLA와 동일하지만 이 화면상에 이 차량의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이 표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뒤 기울기라든지 이 좌우 기울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면서 내가 이제 험로를 주행할 때에 대한 정보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의 메르스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화면의 스크롤의 속도라든지 해상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나 이제 해상도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화면의 밝기가 이제 또렷해지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기판을 감싸는 이 빛을 가리는 카울이 없어도 이 계기판을 볼 때 한낮에도 햇빛이 내릴 때는 한낮에도 상당히 좀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카울이 없어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열과 2열 시트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요추 받침대를 따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GLA도 동일하게 적용된 부분이고요. 확실히 근데 GLA보다는 2열 공간의 넓이가 상당하네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아주 세밀하게 7단계까지도 아주 촘촘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GLB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추후에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의 크기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적재 공간 쪽에 이제 2개의 시트를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트 공간 자체는 뭐 어린아이라든지 성인들이 아주 잠깐 동안 조금 이동하기에 좀 적당한 시트의 뭐 7인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GLB 7인승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 머리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이 차량의 그 설명서에는 키가 168 이하인 분들만 3열 시트를 이용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이 머리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뭐 7인승 모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 용량 자체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활용성 면에서는 이 5인승 모델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GLA와 동일한, 지금 국내에서는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220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출력이 낮은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250 포매틱으로 동일한 모델입니다. GLB 같은 경우에 차량의 무게가 소폭 GLA보다 좀 무거운 반면에도 연비는 동일하죠. 복합 연비가 10.5로 동일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출력이 그래도 좀 괜찮은 엔진이긴 하지만 효율성까지도 같이 좀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요. 특히나 가속 성능에 있어서 이제 GLA 같은 경우에는 6.7초라고 말씀드렸는데 GLB 같은 경우에는 6.9초입니다. 나름 또 준족의 이러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속 성능 같은 경우에도 GL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가속 페달에 힘을 확 실었을 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GLB도 그것과 뭐 대동소이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초반에 조금 더 뜸을 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량의 성격에서 오는 세팅의 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GLB 같은 경우에는 뭐 패밀리 SUV에 좀 가까운 모델이고 GLA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이 소비자들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팅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가속 시에 뭐 답답함은 느끼지 않지만 다소 조금 반응이 GLA보다는 더디게 느껴지는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가속을 해보면요, 같은 엔진이죠. 같은 동일한 엔진을 GLA와 탑재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음색이, 엔진의 음색, 그 앞쪽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음색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려온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차음의 차이이겠죠. 그래서인지 확실히 좀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서 속도를 내봐도 조금은 GLA보다는 이 실내 정숙성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도 GLA보다 오히려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정숙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GLB가 조금 더 많이 신경 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굉장히 좀 조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네요.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8단 DCT가 적용이 됩니다. 이 8단 DCT 역시 이 차량의 엔진 효율성
연비를 좋게 만드는 이 측면이 있는데요. 가능한 한 이제 1500rpm 이하로 좀 단수를 좀 조절을 하면서 엔진 회전수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좀 주행할 수 있도록 연비 측면에 맞게 또 변속 타이밍도 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GLA와 조금 세팅을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량의 성격에 맞게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뭐 엔진의 차음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터치패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꾸게 되면 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이렇게 주행 모드가 나오게 되죠. 뭐 오프로드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높은 RPM을 쓰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엔진의 스로틀 반응도 굉장히 좀 예민해지네요. 보통 저는 사실 이 GLB가 뭐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컴포트 모드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진 응답성 자체가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집니다. 지금 사운드가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컴포트 모드와 이 사운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 GLB가 엔진 사운드, 가속할 때의 사운드도 조금은 더 마음에 드는 세팅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은 더 그 저음이 조금 부각되는 이러한 엔진 사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컴포트 모드와 차이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GLB가 좀 패밀리 SUV로서 좀 좋은 효율적인 부분, 효율성 부분에서나 엔진 효율성에 있어서나 뭐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엔진 반응이라든지 가속 성능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건 또 의외의 모습이긴 합니다. 차량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뭐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에서는 0.2초가 느리긴 하지만 GLB도 재밌게 운전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서스펜션의 세팅 부분인데요. 이 GLB 같은 경우에 조금 더 GLA보다는 전고가 높은 부분도 있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 롤도 GLA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스포츠 모드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그렇게 뭐 힘을 많이 줘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여유롭게 조금 운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 뭐 예리한 스티어링 각각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 편안한 주행에 맞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G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타겟은 이제 미국 시장과 아무래도 중국 시장 이 두 곳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차량에 GLA보다 더 크롬 소재들이 외부에 좀 많이 치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GLB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SUV 라인업을 더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SUV가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사실 과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하고 뭐 일반적인 양산 브랜드라면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라인업의 시작을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BMW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만약에 제가 첫 차로 GLA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이 생기게 되면 조금은 더 큰 차를 이제 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만족할 만한 이러한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그 모든 지갑에 맞는 차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 이제 GLB 같은 차량이 되겠죠. 메르세데스 벤츠 SUV의 엔트리 모델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으면서 엔트리 모델이지만 조금 더 넉넉한 실내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차량. 물론 이제 상위 모델로 GLC가 있긴 하지만 GL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의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GLC보다는 조금 더 작은 차, 하지만 GLA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이 좋은 차, 이런 차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 차량이 바로 GL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몇 가지만
내용만 좀 보자면요. 일단은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ACC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지만 차선 유지 기능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차선 이탈 경고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벤츠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음성인식 시스템도 지금 바로 또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음성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 많이 조금 과거보다는 개선이 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의 뭐 온도를 조절하고 뭐 주변의 주유소를 찾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지원하고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BMW 음성인식 기능보다는 확실히 조금 한 단계 낮은 부분을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개선이 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이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쟁사와 비교할 때 한 단계 좀 낮은 부분이 있긴 하고요. 지금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많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까 GLA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좀 실내가 화려해졌는데, 지금 GL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수석 앞쪽이라든지 도어의 좌우,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쉬운 점을 꼽자면, 사실 이 차급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수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 이 하부 부분에 뭐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뭐 2열쪽 하부 같은 경우에 이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저렴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급을 생각한다면 뭐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소하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두 차량의 가격입니다. 지금 앞서 시승했던 GLA와 GLB 이 두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250 포매틱이라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제 GLA 같은 경우에 5,900만 원대, 그리고 이 GLB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대입니다. 뭐 200만 원 정도의 가격 차, 그리고 이 정도의 뭐 벤츠의 뭐 엔트리 SUV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200만 원의 가격 차가 좀 어느 정도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내 실용성도 상당히 좀 GLB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의 가격 차를 충분히 극복할 만한 뭐 가격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시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GLC까지 가지 않더라도 GLB만으로도 좀 만족스러운 이 효율성을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GLA와 GLB 만나봤습니다. 두 차량 모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차량 나름의 개성이 좀 뚜렷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품을 공유하고 또 플랫폼도 동일합니다. 그 가로 엔진을 탑재하는 MFA2 플랫폼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뭐 A클래스나 B클래스, 그리고 GLA, GLB 모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차량의 구분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운전을 즐기고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분, 그리고 차량의 외관에서 조금 더 경쾌한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GLA, 그리고 이제 가족이 조금 탑승을 하게 되고 좀 더 넓은 적재 공간,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GLB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는 이제 조금 더 출력이 낮은 220, GLB 220 모델과 지금 보고 계시는 250 포매틱, 이 두 가지 차량이 있습니다. 220마력을 넘는 이 넉넉한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긴 하지만 저는 GLB 220 모델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될 테니까요. 뭐 굳이 사실 저는 7인승 모델까지는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앞으로 출시될 7인승 모델이 나와도 적재 공간을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5인승 모델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던 간에 이 GLB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진 외관, 그리고 다른 SUV, 벤츠 SUV들과는 다른 좀 개성 있는 이 외관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GLB에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